안녕하세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토익 출제기관 ETS에서 한국 독점 출간한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토익이 점수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건 단기간에 여러분의 목표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종로 YBM 이포유센터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YBM 입사해서 토익을 가르친 지 올해 딱 10년이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토익만 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익 990점 만점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자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강의를 잘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익 강사 시작하기 전에는요, 10여 년 전이죠. 그때는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끔 흥분하면 좀 더듬기도 하는데 제가 모든 열정과 애정을 담아서 앞으로 총 20강에 걸쳐 이 무료 동영상 강의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열정만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앞에 15강은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 좋아하시나요? 문법 대부분 다 싫어하세요. 왜냐면 이름에서부터 법칙이잖아요. 법칙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아는데 그래도 토익을 수월하게 푸시려면 여러분의 그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으려면 문법을 꼭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제가 최대한 어렵고 복잡하지만 쉽고 단순하게 재미있게 이제는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유닛 1에서는요. 일단 구조를 찾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요. 해석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드는 거 알지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구조 보는 팁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만의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어를 평상시에 뭐 말을 하든 문제를 풀던 그냥 감에 의존했던 분들은 그 감 가지고는 정확도를 뭔가 100%에 도달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감은 이제 버리고요. 제 말과 함께 같이 따라오세요.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 구성하는 거는요. 주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자 나오고 문법 용어 나오죠. 근데 절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이런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은는이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럼 모든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로 구성이 돼 있대. 근데 왜 이렇게 긴 거야? 우리 보면 막 3줄도 나오고 5줄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지냐면 여기에다가 수식어구가 붙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주절, 수식어구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이걸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저희가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나무가 시작하는데 그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탄탄한 기둥이 주어 동사예요. 한자로는 주인공인 절이다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하고요. 여기만 써도 문장은 가능하긴 한데 좀 없어 보이는 감이 있으니까 이 나무 기둥에다가 잔가지들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가 이렇게 풍성해서 멋있어 보이겠죠? 근데 그때 나무까지 해당하는 걸 바로 저희가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뭘 꾸며주는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 수식어구는 있으면 이뻐요. 근데 없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닙니다. 나무가 원래 더 잘 자라게 하려고 가끔씩 가지를 꺾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어구는 나무가지를 이렇게 꺾어도 되고 다시 붙여놔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수식어구입니다. 그리고 수식어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ly, 전명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접속사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헐 너무 어려워. 이거 나 언제 외우지? 웬 외계어야 이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1강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약간 완벽주의자라 그 느낌 알아요. 뭐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뭐지? 하면서 자꾸 집착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다가는 여러분들 뒷힘이 부족해서 처음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열어두세요.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아 나중에 배우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앞으로 배울 것들이랑 연관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 앞으로 15강 동안 문법에서 다 배울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수식어구다 라고 제가 미리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수식어구까지는 안 볼 거고 이 주절 쪽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좀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주절 다음에 이게 수식어구가 붙고 그다음에 수식어구는 주절 사이나 뒤에 붙어도 되고 쉼표한 다음에 주절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 문장 구조 나눕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또 해부한다라고 할 거예요. 저만의 용어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해석 말고 탁탁탁 잘라서 해부를 하는 거죠. 해부하면서 문장 구조를 나누는 거를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거기다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제집에 이제 주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와 있는 예문들은 다 해부를 하면서 문장 구조를 나누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 있는데 먼저 주어부터 갈게요. 주어.
S라고 쓰죠. 은는이가. 자, 주어가 있는데 문장에서도 볼게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저희가 품사라는 거를 저희가 3강부터 가거든요. 오늘은 자리 이름은 여기까지예요. 주어, 동사 이런 게 자리 이름이고 그 자리에다가 넣는 품사라고 있어요. 뭐 팔품사 들어보셨죠? 근데 팔품사는 3강부터 배우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살짝 언급만 할 거예요. 근데 주어 자리는 제가 항상 네모로 묶거든요. 왜냐면 명사라는 게 와서. 오늘은 그거예요. 주어 자리는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온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다른 품사는 못 온다 기억하셔서 여기 주어랑 명사는 the response까지 항상 제 네모를 칠 거고 그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항상 동사는 밑줄을 칠 건데 동사 먼저 나온 거 아니네요. 전, 명구 여기 수식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has been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도 뭐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사 뒤에는 뭐 보어나 목적어라는 게 오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다음 강입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강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예문도 볼 건데 쉼표 있으면 무조건 자르세요. 쉼표 뒤에가 주절입니다. 저희가 주어 동사,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는 목적어까지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쉼표 앞에 수식어구 중에 여러 수식어구 중에 좀 긴 접속사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접속사절에도 절이라고 하니까 주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어가 들어갈 수 있다. 접속사 절이 주어 동사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냥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동사를 가볼게요. 동사는 제가 했다, 하다, 다자로 끝나는 아인데 항상 밑줄을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격은 증가했습니다. 까지가 딱 주어 동사 주절이고요. 여기는 ly 부사 수식어구 그냥 가지로 묶어서 없애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도 보면 여기도 주어까지가 나왔고 동사 자리에 applied 쓰시고 뒤에는 또 전명구 수식어구로 날라버리면 됩니다. 그럼 주어 동사까지 남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나중에 동사 자리를 뚫어낸다면 그 동사 자리에는 저희가 동사를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때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동사 앞에 막 to 붙으네, 동사 뒤에 ing 붙으네 이런 애가 함정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얘네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졌다 준동사라고 따로 있는데 절대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에게 주어 동사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기출공식을 가볼게요. 저희 문제집은요,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 강마다 8개의 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모든 걸 넣어놨어요. 그 공식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식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식 아까 제가 살짝 말했던 건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어구가 온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말하기도 힘드니까 제가 표시를 할 건데 주어 동사라는 이 문장이 있었을 때, 주절이 있었을 때 여기 주어 자리에는 일단 무조건 네모로 묶어야 돼요. 딱 떨어지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물명사, 사람명사 딱 떨어지는 명사가 오는데 그 주어가 좀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명사 가족이라는 애를 쓰거든요. 어떤 애들이 온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명사까지 딱 오고 끝날 때도 있지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덩어리들이 붙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덩어리들을 다 구라고 불러서 명사구 이렇게 좀 길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다 네모로 묶으세요. 이름에도 다 명사자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짧아요. 근데 아예 주어 자리에 하다 이런 거 말고 뭐를 하는 것 동작을 쓰고 싶습니다. 그때는요, 주어 자리에 준동사를 넣을 건데 얘네에도 명사자가 들어가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었다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는 사실 용법이 되게 많은데 이때 엄밀히 말하면 얘네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명사처럼 써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주어 자리가 다만 좀 길어졌구나. 그냥 네모가 좀 길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판왕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아예 문장, 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절이다라고 해서 명사절 지금도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막 들어가서 지금도 건축업자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길고 짧고의 문제긴 하지만 주어 자리에 일단 네모로 묶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기출공식 밑에는요. 문제가 3문제가 항상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물론 제가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문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부탁드릴 게 또 있는데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 1강 듣고 어떻게 문제를 다 풀겠어요. 문제 보고서 정답을 못 찾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일단 영상을 좀 더 보세요. 영상 1강, 2강, 3강, 4강까지 보시고 1강 문제는 좀 나중에 푸시는 거. 제가 다뤄드리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요. 다 듣고 푸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요 자리 가지고는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를 나중에 배우고 나면 그때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흐름만 내가 시작했다. 너무 잘했다. 토닥토닥 칭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맛보기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같이 해볼게요. 1번 문제를 봤는데 요게 바로 파트 5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파트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익은 몇 점이 만점이죠, 여러분들? 990점이 만점입니다. 제가 990점 만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시험장 가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L씨가 45분, R씨가 75분이에요. 그럼 75분 동안 100문제 중에서 R씨가 200문제 중에서 딱 100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가 파트 5, 6, 7 나눠지는데 6랑 7은 약간 독해 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던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그 독해에다가 토익 스타일을 가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트 5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점수 맞기가 어려운 파트긴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시선을 바꿔보면요. 약간 개천에서 용나기 좋은 파트? 진짜 아무것도 영어 잘 몰랐던 사람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 진짜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 파트예요. 용기를 좀 가지세요. 약간 제로 베이스 느낌? 저랑 같이 공부하면 확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쭉 이러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 파트 5는 총 30문제인데 단문 빈칸 채우기고 문법이랑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법 문제가 대박이에요. 문법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해석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문제 없고 빈칸 있으면 빈칸 앞뒤 보고 막 1초 만에 풀거나 한 10초 만에 풀거나 몇 초 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분명 붙어요. 같이 해보죠.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시험장 가서 막 2줄을 다 해석하고 있어. 해석 자랑하지 마세요. 해석은 독해 가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파트 5는 최대한 단기간에 정확하게 풀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B, C, D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 먼저 봐서 이름도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를 딱 봤는데 또 해석하지 마시고 다 비슷하게 생겼는걸요. 다 요청 어쩌고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딱 보는데 쉼표는 없고 그럼 아까 제가 네모 항상 쳤죠. 여기가 주어 자리가 맞습니다. 그거 더 해볼까요? 구조 묶어볼게요. 전명구, 전명구. 동사 누구예요? will be considered 동사 전명구. 이런 거 지금 저 따라 하고 있으면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아까 선생님이 모든 문장에는 주절이 있다고 했지? 주어, 동사. 주어 자리가 분명하다. 주어를 써야지. 주어 자리 아까 제가 누구 온댔죠? 명사. 명사 가족 온댔잖아요. 그럼 명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아직 못 풀죠. 누가 명사인지 아직 모르는데 그 명사에 대한 게 3강부터 나옵니다. 근데 명사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맛배기 문제니까. 명사는 이 중에 원래 션으로 끝난 게 주로 명사인데 그런 모양은 아니었고 이때는 명사가 B번밖에 없어요. 근데 request는 사실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요청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근데 요청하다라는 동사 말고도 요청이라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청들은 고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라서 B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답 보기도 볼게요. 이 D는 누가 봐도 명사는 아니죠. 그리고 C랑 D는 제가 아까 묶었었거든요. 이거 명사 역할하는 가족이었어요. 동작을 말하고 싶을 때 요청하는 것, 쓸 수 있는 명사 가족,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긴 한데 얘네만 보면 자리에 올 수 있긴 한데 왜 안 되냐면요. 이것도 차차 배울 건데 얘네가 준동사라고 했었죠.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요. 근데 request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타동사야. 타동사라는 건 혼자 못 써요. 목적어를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정답이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뭐를 하는 것 왔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차차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기출공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의 명사 자리를 쓰는 건 아는데 이게 한국말 같지 않게 영어가 좀 복잡해요. 저희는 주어 자리 쓰고 동사 자리 못 쓰고 되게 독립적이야. 주어랑 동사를 별로 이렇게 연관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수일치를 안 하니까 한국말은. 근데 영어는 수일치를 합니다. 단수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고요. 복수 주어일 때는 복수 동사를 써야 돼. 근데 그 뭐야? 이게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막 중1 때 배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에 is, has 이런 거 쓰는 거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건가? 저건가? 되게 막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칙을 좀 외우셔야 돼요. 하도 수험자들이 헷갈려서 제가 만든 법칙이거든요. 먼저 S 크로스 법칙 요거 하나 외울게요. 저희가 수일치를 시킬 때 명사랑 동사랑 따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먼저 명사가 오는데 명사를 딱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셔야 돼요. S가 안 붙었으면 단수입니다. 그럼 단수일 때는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그럼 동사 자리에는 반대로 S를 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긴 S가 안 붙었는데 여긴 S가 붙었다. 크로스로 붙는다. S 크로스 법칙.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야 싶어서 제가 항상 사실 수일치는 명사 말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대명사로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만약에 단수였다면 a girl 이었다면 그때는 she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가 a book 이었다면
it으로 바꾸거나 이게 대명사로 바꾸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동사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뜻이 별로 없는 이다라는 비동사와 각종 뜻을 가진 일반 동사 중에 대표를 have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어울리는지 볼게요. it are예요, it is예요. it is. it have예요, it has예요. it has. 뭔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일 땐 동사 s를 붙이는구나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건 동사일 때고 이제 다시 주어로 갑시다. 주어가 명사죠. 명사에는 s가 붙으면 그때는 복수가 됩니다. The girls, the books 이런 복수가 되죠. 그럼 명사 주어 s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동사에는 반대로 또 s를 붙이면 안 돼요. s가 중복된다는 건 없습니다. 크로스로 들어가서 그렇구나. 여기 s 붙었으면 동사엔 또 s를 붙이면 안 되구나. 명사랑 동사랑 반대구나. 근데 이것도 대명사로 해볼게요. 만약에 아까 책들, the books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갈 거잖아요. 그럼 사물의 단수는 이시고 그 다음에 이세 복수가 they예요. they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들이란 뜻도 있고 그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 사물의 복수를 다 they로 봤습니다. 그럼 they 다음에 동사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they is가 아니라 they are. they has가 아니라 they have.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법칙을 이용하시거나 S 크로스 법칙을 이용하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지 모르나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볼게요. 자, 이걸 먼저 해볼게요. 수일치 S 크로스 법칙으로 가봅시다. 전명구는 당연히 묶어야 돼요. 수식어구니까. 그럼 여기 S 안 붙은 거 보이시죠? 여기 S 붙었다. 그리고 요거 is로 바꾸면 it is 이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S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럼 동사 자리에 S가 안 붙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조심하세요. 수일치 할 때는 무조건 동사의 첫 덩이만 볼 겁니다. 뒷덩이 좀 보지 마세요. 이거 왜 보고 있어? 수일치 할 때는 뒷덩이 말고 앞덩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안 붙었구나. has 아니라 have 잘 썼구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요때도 지금은 이렇게 공석 광고도 할 때 그것들 they로 갈 거예요. 그럼 they has예요, they have예요. they hav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근데 지금 이거 보고 잘 감이 안 오셨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동사 파트가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기출문제 이런 거, 기출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기로 했죠? A, B, C, D 보기 먼저 보랬죠. 해석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비슷한 해석이야. 구조를 볼 거예요. 구조를 봤더니 쉼표도 없고 여긴 주어 자리가 확실한 것 같아. 네모 빨리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전명구 묻고 have 동사랑 수일치 시키는 문제구나. 그럼 주어 자리는 명사를 쓸 건데 수일치를 해야 돼요. 자, 아까 S 크로스 법칙으로 먼저 합시다. 여기 S 안 붙은 거 보이시죠? have잖아요. 그럼 여기 S가 안 붙었으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에 아마 명사 자리에 S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S 크로스 법칙. 그럼 이 중에 S 붙은 거 찾아볼까요? 정답은 C. 이러고 넘어가시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비우고 쉽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대명사 법칙으로도 적용을 해볼게요. improvement, 개선사항들. 그러니까 이시 아니라 they로 갑니다. 그럼 they 다음에 일반 동사 쓸 때 they has였어요, they have였어요. they have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 뒤에 막 have, pp 따라오네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앞덩이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공식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주어 자리에 명사가 이렇게 조그만 네모도 있지만 막 긴 네모도 온다고 했었어요. 근데 주어 자리에요. 긴 거가 오는 걸 일단 영어에서는 극혐합니다. 이게 영어와 한국말의 좀 특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요. 주어 자리 긴 거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주어를 잘 길게 정말 써볼게요.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JYP쌤과 함께 즐겁게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즐겁다. 지금 앞에 이만큼이 다 주어였거든요. 뭐하는 것? 이렇게 한국말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거 극혐. 영어의 성격 자체가 앞에는 무조건 단순하게 가자. 단순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좀만 길어도 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자리에 주어는 누구였냐면 네모로 묶어볼게요. To follow the guidelines까지가 주어고 또 뒤에 수식하는 것까지 해서 전명구 이만큼까지가 싹 다 주어였던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길다. 보기가 싫다. 뒤로 보내자.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쫓겨나고 그렇다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is important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허수아비처럼 가짜 주어를 놓는데 그때 가짜 주어를 i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외우기 쉽도록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실제로 이렇게 토익에서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아요. 가주어 it으로 대신합니다. 근데 투부정사만 그러겠습니까? 제일 길었던 명사절 중에 대절은 더 하죠. 오늘 주어 볼까요? 주어가 진짜 길어요. 네모 다 치세요.
that mild weather will continue까지가 주어, 이게 명사절, 대절 썼고 뒤에 throughout September 수식어까지 해서 이만큼이 싹 다 주어고 여기가 동사. 동사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사 언제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가고 is로 했을 거예요. 가주 it is likely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뒤에 이젠 대절을 썼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조 아시겠죠?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7번. 자, 역시 보기 먼저 보랬죠? 보기 뜻 몰라도 쿨하게 넘어가세요. 어차피 비슷해. 그리고 빈칸 앞을 보는데 씩 웃고 계시면 돼요. 자, 이시 나온 거 이거 가짜 주어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막 부사 나오고 막 형용사가 나오고 여기부터가 지금 진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가주어 it, 그럼 진주어는 길었을 때 투부정사의 명사종육반은 대절이었는데 지금 투부정사밖에 없네. 정답은 D 쓰시면 됩니다. 해석도 뭐뭐 하는 것은 효과적이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잘 푸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아직은 많은 문제 풀지 말랬어요. 지금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지금 풀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석 없이 이렇게 풀고 계시는 거에 스스로 셀프 칭찬을 마구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왠지 느낌이 좋아. 나 진짜 고득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공부 재미없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재밌게 하세요. 자, 기출공식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주어를 항상 앞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there이란 구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좀 표시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맨 앞에 there이 나오면 there이 많은 분들이 주어인 줄 아세요. 늘 그랬으니까. 근데 there 주어 아닌 거 좀 티 나지 않나요? 보세요. There is, there are. 아니 주어가 there이면 왜 여기는 is고 왜 여기는 are야? 그죠? 수일치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그래서 이때는 there이 주어가 아니에요. there이는 거기에 있는 이란 뜻이고 주어가 어디 갔을까요? 그 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오히려 뒤로 가서 얘한테 수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is였다면 it is. 그다음에 얘가 복수였어. they라면 they are. 뒤에 거랑 수일치를 하시면 되겠고 단수명사가 있다, 복수명사들이 있다, 있다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is가 온 거는 뒤에 speculation이 단수라서 여기 s 안 붙어서 여기 s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문도 하나 더 준비했어요. There are가 나온 이유는 many students. 여기 s가 붙어서 s 크로스 법칙으로 s 없는 비동사 are이 왔던 겁니다. 이런 거 잘 수일치만 해주시면 돼요. 해서 그냥 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로 바꾼 게 저희가 there remain 있다인데 조금 남아있다. 그 다음에 there exists 거기에 그냥 있다, 존재해 있다. exists가 존재했다. 이렇게만 쓴 건데 이때도 수일치만 잘해주세요. there 가지고 못 본댔죠. 뒤를 봅시다. 뒤에가 an issue 단수 나왔죠? s 안 붙어서 여기다 s 크로스 법칙 it has처럼 remains 썼고요. 그다음 얘도 뒤에 보세요. 뒤를 봤더니 many proposals s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럼 복수잖아요. 그리고 S 크로스 법칙 S 안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명사 법칙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한서들 they로 갑니다. 그것들 they has가 아니라 they ha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일치만 계속 연습해 보시고 나머지는 전명구, 막 전명구 좀 많이 묶어주세요. 제 별명이 전명구 쌤이에요. 맨날 전명구 묶어서. 근데 일단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보일 거 아닙니까? 뭐가. 자꾸 수식하는 거 없애주시고 해부하시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파트 5 왠지 사랑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파트 5 진짜 괜찮아요. 우울할 때 파트 5 풀고 계시면 머리도 막 약간 단순해지고 되게 좋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보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거나 빈칸 앞을 봤는데 뭐지? 여기 there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there was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가 단수 명사 써야겠죠. there is, was 다음에 수일치에서 단수 명사, 전명구. 그럼 여기 단수 찾아보도록 하죠. 단수 명사.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리면 다시 약간 요령으로 저희가 대명사 법칙으로 단수일 때 있잖아요. It was, it is. 괜찮구나. 보시고 그럼 얘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competitions는 복수잖아요. 그럼 they니까 they are, they were 이런 걸로 갔었어야겠죠. 구조 알아놓으세요. 자, 기출공식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기출공식에서는 모든 문장에선 당연히 동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까지는 배워봤어요. 그리고 동사가 꼭 있어야 된다. 동사의 밑줄을 좀 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The rival company는요. 그다음에 동사 자리는 introduced. ed 붙었으면 과거 동사다.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그 정도 쓰시면 돼요. 그 동사 자리는 동사를 써야지 막 션으로 끝나는 명사나 오리로 끝나는 형용사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사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긴 동사를 볼 거예요. 동사가 이렇게 한 덩이일 때도 있지만 두 덩이, 세 덩이, 나중에 무려 막 네 덩이 동사들도 있어요.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흐름에 맡기시면 되는데 그중에 두 덩이 동사를 이루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앞자만 따서 조원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게 그 미래 조동사 있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다가 나와 있는데 몇 개만 써볼까요? 미래 할 거다, will. 미래 해야만 한다, ma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조동사 뒤에는 ing나 s나 ed부터 원형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거의 동사가 길면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주어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생략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아시죠? 야 조용히 해 뭐라고 해요? Shut up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또는 be quie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명령문이에요. 그때는 왜 주어를 생략하냐면 내 앞에 있는 너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you는 생략해버리고 동사 원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ing나 to 말고 live 이렇게 혼자 쓴 거고 뭐 study, go, eat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아까 살짝 말했지만 일반 동사의 원형은 그냥 그 동사 자체고 비동사의 원형 있죠? am, are, is, was, were의 활용형이고 걔네의 동사 원형 버전이 be예요. 그래서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be happy, be careful, be quie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는 게 명령문인데 다짜고짜 동사 원형을 쓰면 좀 거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앞에 수식어고 부사로 please를 많이 붙입니다. Please be quiet, please shut up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please 하면 동사 원형 쓴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 풀어볼까요?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면서 시작을 하죠. 빈칸 앞뒤. 자, 근데 문장이 짧은데 모든 문장에 일단 주어랑 동사는 있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의.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at부터는 전명구. 그 다음에 a stay, 빨리 네모 묶으세요. 하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뒤에가 다음 시간에 배울 목적어예요. 주동목까지는 좀 알아들어 보시죠. 그럼 여기 무조건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모양을 찾을 건데 이제 동사도 찾을 거고 동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일치입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S 크로스 법칙으로 해볼까요? 주어 자리에 S 안 붙었죠? 그럼 여기 귀엽게 S 좀 붙여주세요. 귀엽죠? S 붙이고. 그래서 S 붙인 거 찾을까요? 정답은 C.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연습도 한번 해보죠. 대명사 법칙, 이때는 하나의 머무름, stay니까 it으로 쓰시고 이 다음에 일반 동사 써볼게요. 누구 쓰죠? It has. 그래서 지금 has 때처럼 it includes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문장에 동사는 있어야 된댔잖아요. 동사 자리에 제발 ing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현재 진행형 ing 아닙니까 하시는데 아니요. 이거 확실히 가셔야 돼요. ing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 준동사예요. 그리고 얘랑 아예 다른 애가 있는데 be-ing. 부동의 동사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including은 안 되지만 만약에 비동사 is를 붙이고 it is 그 다음에 including을 썼다면 그때는 정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얘랑 완전 다른 애예요. 얘는 그냥 동명사나 분사, 준동사 그리고 be-ing 두덩이 나오면 얘는 진행형이라고 해서 뭐를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동사 자리에 ing 쓰면 제가 진짜 달려가서 꼬집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도 수식어고 가지랬잖아요.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토익 애송이, 제가 줄여서 토송이라고 부르거든요. 토송이 분들은 모든 문제에 굉장히 진지해지고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웬 뻘짓이야.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딱 보기를 먼저 보시고 빈칸 앞뒤 볼까?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must가 나온 겁니다. 조동사잖아요. 그럼 조동사 뒤에는 아까 누구 쓰랬죠? 조원, 원형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원형이 누굴까요? 사전에 딱 검색하면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원형.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되죠. 이러고 넘기면 될 걸 왜 해석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공식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계속 했던 건데 지금부터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동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수태시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공식 6번째인 수일치, 7번째선 태일치, 마지막으로는 시제일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일치 먼저 볼 건데 수일치 뭐 계속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원래 현재 시제일 때 S 붙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일 땐 다 같이 그냥 단복수 상관없이 ed, 미래일 때는 will 붙이면 돼요. 현재 시제에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S 크로스 법칙, 대명사 법칙 이 두 법칙만 여러분 챙겨가시면 절대 안 틀릴 겁니다. 수일치 되게 나와요. 그리고 영어 실력과 진짜 상관없어요. 회화는 되게 잘하면서 수일치 문제를 틀리더라고. 이 규칙을 안 쓰면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꼭 규칙 써서 해주세요. 그래서 또 계속 해볼까요? 자, 여기가 주어. 그
그 다음에 여기 S 안 붙었어. S 크로스 법칙. It has, it provides. 이렇게 연습하시고. 자, 밑에도 볼까요? 근데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수식어고 전명구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요거 대해서 주어 네모 칩시다. visitors, S 붙었죠? 그럼 동사 자리에 S 안 붙어 있을 거예요. are, 그죠? is 같은 거 아니고 are 썼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대명사 법칙으로. 여러 명이니까 they are. 그 뒷덩이 보지 말랬어요. 앞덩이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일치. 문제 풀어볼까요? 계속 반복의 반복입니다. 자, 이것도 보기가 비슷해요. 빈칸 앞을 봤는데 이 today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는 시간 부사고 앞을 봤더니 rechargeable batteries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그럼 여기 S가 붙은 거 보이시죠 이미? 그럼 여기 동사 S가 중복으로 붙는다는 건 없어요. S 크로스 없이니까 그냥 V라고만 해놓고 S 안 붙은 동사 형태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S 붙은 건 안 돼. S 중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물어봅시다. C 돼요? 안 돼요? 지금 C라고 대답하시면 제가 지금 화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댔죠? ing는 동사 아니라고 했고 그냥 동사는 여기서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자, 저희가 일단 대명사로 바꾸면 지금도 battery들, they 그것들로 가시고 they 다음에 비동사면 they are, 일반 동사면 they have 이런 것처럼 they last 이렇게 쓰면 됩니다. ing는 동사 아니에요. be-ing까지 있어야 동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공식 7번째 이번 태를 가볼게요. 아까 수에는 단수, 목수가 있었다면 태에는 능동태,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태는 정말 능동적으로 하다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가 그 뒤에 목적어가 거의 와요. 다양한 뭐를 직접 생산을 한다. 이렇게 주동목, 뭐를 직접 하는 게 능동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주어가 보세요. 우리 모든 지금 우리 액자들은 제작을 하다예요, 제작이 된다예요. 제작이 된다 할 때 BPP를 쓰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 뒤에는 전명구 같은 걸로 날아가네요. 그래서 하다가 능동태, 되다, 받다가 수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BPP인데 꼭 나중에 have PP랑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PP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오늘 첫 강에서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동태는요. BPP만 수동태예요. have PP는 수동태 아니에요. 근데 너무 헷갈려 하셔서 저희가 앞자만 따서 만들게요. 수동태는 BPP고 해석은 되다다. 저 따라 읽어볼게요. 수 BPP 되다. 시작. 수 BPP 되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축구할 때 수비가 된다. 뭐 이런 걸 하나 외워놓으세요. 안 까먹겠죠.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뭐 현장 강의할 때처럼 막말을 하네요, 제가. 그래서 주비PP 되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동태를 찾으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태일치 할 때는 전체 구조를 다 보셔야 돼요, 동사를.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비동사의 활용형으로 RPP 또는 isPP 이 모양도 있고 세 덩이, 네 덩이 동사 나왔을 때 내 눈에 BPP만 연속으로 보인다면 이런 건 다 수동태입니다. 저 근데 수동태 그럼 모양은 알겠어. 수, BPP 되다 들어간 게 수동태야. 그럼 능동태는 어떻게 생겨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능동태는 따로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지멋대로야. 그래서 능동태를 사실 찾기란 힘들어서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능동태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능동태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능동태를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기 전에 수동태를 지워버리세요. 수동태가 안 들어가고 수동태가 없는 게 반대로 능동태예요. 제가 능동태를 가져왔는데 이게 다 능동태예요. 얘네 공통점이 1도 없어요. 얘네 유일한 공통점은 얘네 구조에 BPP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능동태고요. 진행형 BING만 있어도 능동태고 have PP는 나중에 배우는 현재 완료인데 BPP가 안 들어갔으면 얘도 능동태예요. 구조를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해석이 된다면 물론 하다, 되다, 받다 해석으로 해도 되지만 어떻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아는 단어만 나오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하게?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능무수 법칙이 있어요. 뭐라고요? 시작! 유능무수 법칙. 근데 이때 유가 한자예요. 있을 유. 쓰시면 뒤를 딱 봤는데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능동태예요. 뭐를 하다. 여기도 볼까요? 지금도 다양한 도구와 장비들 목적어 있잖아요. 개를 을을 한다. 그럼 이런 유능이고요. 그 다음에 뒤를 봤는데 목적어가 없을 문거예요. 그 무면 목적어가 없을 무구나 무수 수동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서 유능 무수고 실제로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주어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 아예 무는 아니었지만 전명구 이런 수식어구는 묶어서 없애버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없을 무네. 그래서 무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능 무수 법칙도 되게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법칙 막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볼 때 뭐 해석하는 방법과 유능무수로 하는 방법인데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험장 가서 보기를 받고 왠지 동사 틱하면 빈칸 뒤 먼저 보면 나중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빈칸 앞뒤를 다 보셔야 됩니다. 빈칸 앞을 봐서 우리 수일치 먼저 해볼까요? must가 조동사입니다. 그럼 조동사 되면 조원형을 써야 되니까 이때 원형이니까 투부정사 말고 be도 원형이에요. must be. 통과. 그 다음에 ing는 동사 아닌 했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이게 지울까요? must have 앞덩이만 봤어요. 무조건 수일치 먼저 하셔야 돼요. 저번에 배웠던 수일치. 그 다음에 수일치에서 통과하면 그게 정답이고 안 되면 그때 뒤를 보면서 테일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스탯이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테일치를 볼 건데 뒤를 보니까 ly 부사. 그 다음에 ors는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접속사 있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그럼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럼 아까 무의 짝이 뭐였죠? 유는 무, 수. 수동태가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저 보면서 말하세요. 수동태 어떻게 생겼죠? 수, 비, pp, 되다. BPP 찾으세요. 정답은 누구죠?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D번 have PP 말고 BPP가 수동태였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능무수 법칙으로 풀어도 되고 좀 불안하면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 갈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밸런스는 균형이 아니에요. 토익에서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나오면 잔금이란 뜻이고요. outstanding도 우수한이란 뜻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납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납, 잔금, outstanding, balance 이런 토익 비즈니스 어휘도 좀 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미납, 잔금이 지금은 납부를 하는 거에 납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B를 쓴 것도 있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얘도 보기가 비슷한 거 보이시죠? 해석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빈칸 앞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에요. 보기가 비슷하면 무조건 빈칸 앞뒤입니다.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또 manufacturer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수일치 먼저 하죠. 테일치 먼저 하면 안 돼. 항상 수일치예요. 그럼 S 크로스 법칙 여기 S 없으니까 여기 S 붙은 게 나을 것 같은데요. It is, it has처럼 S 붙은 것만 남겨놓을게요. 얘는 붙으려면 it has처럼 it extends 됐어야죠. 안 되고. 그다음에 it was, it has 괜찮았고 ing는 동사 아니랬죠.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수일치에서는 A, C 날아가고 B, D만 남았습니다. 그럼 뒤에 테일치를 볼게요. 빈칸 뒤를 봤는데 저희가 해부 좀 해볼게요. 구조 좀 나눠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전명구 있죠? 여기서부터요. 온부터 전, 명구 이런 건 날아갔는데 바로 뒤에는 날아가지 않았어요. The warranty, 더 명사, 목적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 우리 누구 쓰기로 했죠? 유능, 능동태 찾을 겁니다. 근데 능동태 어떻게 찾지? 막 또 동강 헷갈리고 이러지 말고 이럴 땐 이분법적으로 능동태가 정답이라면 유능, 무수, 수동태를 지울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수동태를 또 알아야죠. 그럼 수동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시작! 수, 비, pp 되다. 중얼거리면서 푸세요. 저도 시험장 가서 중얼거리면서 풉니다. 저도 그냥 계속 만점 나온다고 해 넋놓고 풀면 실수예요. 그래서 비, pp를 지금부터 지울 거예요. 자, 비, pp를 지워야 돼. 그러면 B, PP 지워서 B는 지워지고 남는 거 하나. 정답은 누구예요? D 이렇게 풀면 됩니다. 좀 감이 왔어요? 아직까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감이 왔다. 내가 왠지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오늘은 정말 큰 소득입니다. 자, 마지막 기출 공식 가죠. 자, 수태에도 정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에 시제를 갈 거예요. 시제는 저희가 빈칸 앞뒤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보면서 시제 힌트 짝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시제 힌트 짝을 잘 찾아볼 건데 어떻게 찾냐면요. 먼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의 짝을 찾아볼 건데 현재 먼저 가볼게요. 현재 상태를 말할 땐 now가 들어가겠죠. 지금. 그래서 now, 현재 이런 거 정답으로 잘 나와요. was 안 쓰고 is 쓰는 거. 자, 그런데 현재 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현재 상태 같은 거 할 땐 now랑 오고 요게 보세요. 현재 반복되는 습관이나 일반적인 일도 원래 현재 시랑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예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Look at me. 보세요. 제가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마시고 있잖아요. 저 지금 막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I drink coffee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마시진 않았어도 제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셔. 자, 진영쌤이 커피를 마시는 게 일반적인 일인 거예요. 그럼 현재 시랑 씁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현재 시는 이렇게 반복되는 빈도 높은 일이랑 빈도 부사랑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저 따라 읽고 할게요. 현빈 규칙도 외우시면 돼요. 현재 시제가 빈도부사랑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빈도부사를 넣어보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마시지만 매일 아침에 마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기 전에 벤티로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시고 왔거든요. 벤티 사이즈로.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나는 커피를 마십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쓰면 돼요? 시작!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음료수 마시는 보통 커피예요. 그럴 때는 I usually drink coffee. 막 주동사에 삐집고 들어가도 돼요. I often drink coffe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빈도 높게 하는 일은 현재 시랑 써요. 현빈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거 시제 힌트는 뭐 ago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그렇게 당연히 일이 과거 시제 쓰면 되겠고 미래 시는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죠. next 같은 거. 다음 주에 그러면 will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요? 22번 문제 풀어보는데 이거는 굳이 수태까지 안 해도 좀 풀리는 문제예요. 물론 수태해도 좋지만 next monday겠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래요. 미래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출공식 마무리해서 23번 마지막 문제 풀고 이제 끝낼게요. 자, 문제도 많이 풀고 기출공식 8가지나 벌써 했는데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끝났어요. 자, 마무리해볼까요? 자, 이 문제도 놀라지 마세요. 무려 3줄이 있지만 딱 봤더니 last year밖에 없네요. 작년이래요. 작년이면 보기 중에 해석할 필요 없이 과거 시제나 찾아오세요. 정답 누구죠? A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더 남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아쉬워서 더 넣나 봐요. 끝인 줄 알았더니 아쉬워서 그랬나 봐요. 하나 더 해보죠. 여기도 보니까 every Monday 나왔어요. 그럼 every Monday가 매주 월요일 빈도부사잖아요. 그러면 빈도부사는 누구랑 짝이었죠? 현빈. 정답은 당연히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요거 수일치 안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려나? 요거 현재 시제인 건 알죠? 우리의 팀, 그럼 it으로 바꿀게요. it have예요, it has예요. it has처럼 밑이 붙었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인강을 끝내봤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어려워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 1강인데 너무 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토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제가 자신감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술밥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문법은 앞으로 14강이 남아 있습니다. 차차 배우고 나면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좀 눈이 트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랑 같이 이렇게 1강 완강하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2강 때도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럼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